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한국에 사는 친언니가 지지난주에 형부와 함께 미국에 왔다 갔거든요. 한국 아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를 언니한테서 들었어요. 저희 언니의 친한 친구 얘긴데요. 언니 친구의 시아버님이 간암으로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대요. 진통제를 투약 받으시면서 깨어 계신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이 많은 시아버님을 저희 언니의 친구분이 맏며느리시라 시어머니와 번갈아 병실을 지키고 있었대요. 아침에 병원에 도착한 며느리는 병실에서 주무신 시어머님을 집으로 보내고 시아버님의 상태도 살피고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시아버님이 깨어 계셨고 그때 병원으로 웬 고우신 할머니 한 분이 시아버지를 찾아오셨더래요. 한 60대로 보이는 할머니라고 하기는 젊어 보이시는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암튼 고우셨대요. 시아버님이 며느리분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기분이 묘하더랍니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나 손님분이 나오셨고 중년의 아주머니는 며느리에게 눈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병실로 며느리가 들어가자 시아버님이 힘겹게 입을 떼시더랍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네 작은 어머니시다 하더래요. 며느리는 정말 잘못 들었던지 아니면 시아버님 머리가 어떻게 되신 게 아닌가 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었더니 시아버님이 바람을 피워 살림을 차린 건 벌써 20년이 가까워 오고 아들도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시아버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 둘째 부인을 첫째 부인에게 소개하겠다는 것이 시아버님의 부탁이셨던 거예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함께 사신 지난 세월을 허무하게 느끼시겠냐고요. 시아버님은 간곡히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아들과 둘이 사는 작은 어머니를 가족처럼 왕래하며 지내달라고요. 상상이 가시나요? 내 남편이 죽음을 앞두고 내 앞에 20년을 함께 산 여자를 데리고 온다? 근데 또 다른 자식도 있다? 내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여자의 남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할 거예요. 그럼 청취자님이 며느리 입장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맏며느리로 있는 시댁에서 시아버님이 시한부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밖에 사실 수 없는 상황에서 시아버님이 가족들을 속이고 20년을 사랑했다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으면서 이 둘째 부인을 가족으로 받아달라는 유언 비슷한 얘기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겨진 가족들의 걱정하는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지만 그 대상이 한평생 40년을 넘게 산 조강지처와 자식들이 아닌 20년을 산 둘째 부인과 아들이라니 며느리 입장에서도 배신감 들 것 같아요. 어쨌든 며느리도 여자이니 시어머니 편이 되겠죠. 저도 이 얘기 듣고 나서 어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다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건강하실 때 바람 피는 걸 들켰더라면 이혼이라도 하던 중내만에 하면서 살궁리를 했겠지만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여자를 나에게 부탁한다는 건 글쎄요. 조선시대엔 가능했을까요? 그땐 그렇게 둘째 부인을 조강지처 마누라가 받아들이고 성님 아우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죠. 와, 과거엔 그런 일을 겪은 아내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까. 바람을 피우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런데 굳이 남자들의 변명거리를 찾자면 의학적인 이유는 있긴 해요. 남자들의 본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네요.
어이없지만 남자는 목표지향적인 동물로 여자에게 남자를 만나는 것은 관계 형성이지만 남자에게 있어 여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의 일로 여긴답니다. 따라서 한 여자를 만나고 사귀면서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타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즉 바람은 이성이라기보다 90% 이상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는데요. 참나, 바람 피고 나서 난 본능을 따랐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이 아니죠. 남자가 바람을 피는 또 다른 의학적인 이유로는 남성 호르몬의 활발한 분비라고 하는데요. 바람둥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분비가 활발한 편이라 성욕을 관장하는 안드로겐이 활발하게 분비되면 혈기 왕성해지고 정열적이 돼서 새로운 상대가 나타났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남자가 가을을 타는 것도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으로 바람기에도 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이유에서건 바람을 피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왜 이런 거 있죠? 어휴, 지 애비도 그렇게 바람을 펴서 마누라 속을 새까맣게 태우더니 저 집 아들들도 전부 바람 핀다야. 그럼 바람둥이 유전자가 따로 있을까요? 바람둥이 유전자가 따로 있거나 바람기 자체가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호르몬과 상관관계가 있는 정력은 유전이 되는데 남자의 바람기는 어느 정도 성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소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집안에 바람둥이가 있는 경우 유전적인 것보다 오히려 무의식적인 학습으로 인해 바람기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럼 의학적으로는 바람기와 혈액형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때 남자 혈액형 B형 이러면 아우 바람둥이 이러고 또 AB형 이러면 어머 사이코 바람둥이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혈액형도 바람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먼저 왼쪽을 자주 움직이는데 좌뇌는 이성을, 우뇌는 감정을 지배하는데 바람둥이의 경우 감성적인 경우가 많아 다리를 꼬을 때도 왼쪽으로, 손을 움직일 때도 주로 왼손을 많이 사용한대요. 세기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나 돈주왕의 얼굴을 유심히 보면 왼쪽 눈과 입꼬리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왼쪽 근육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코를 자주 만진대요.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 루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법정에 섰을 때 그가 코를 28번 만졌다는 재미난 보고가 있어요. 이는 피노키오 증후군이란 현상인데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할 때 코를 만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코 안에 혈관이 뭉쳐있는 키셀바흐라는 부분에 타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간지러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세 번째, 육식을 좋아하는데 일반적으로 육식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공격성도 증대되죠. 바람기는 일종의 공격성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바람둥이의 경우 고기를 즐겨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참고하세요. 남편이 예전과 달리 외출이 잦아지고 친구와의 약속이 늘어나고 점점 귀가 시간도 늦어지는 것에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촉. 눅눅하고 축축한 이 분위기. 혹시 이 남자가? 남편의 달라진 분위기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심지어 늦은 시간에 전화까지 불통이라면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 시간까지 뭐 했어? 라고 물어보지만 술 마시고 잠깐 술 깨고 운전하려고 차에서 깜빡 잠들었어. 전화는 왜 꺼져 있어? 배터리 끊겼어. 뻔하디 뻔한 말만 되돌아올 뿐. 보통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직감하는 능력, 이른바 촉은 우리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상식과는 달리 불륜을 직감하는 감각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대 연구진은 남녀 205쌍을 대상으로 상대방의 불륜에 대해 비공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에는 과거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 남성과 여성도 함께 포함이 되었어요. 조사 결과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을 때 이를 감지해내는 능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성의 80%가 남성의 불륜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데 반해 남성의 경우 94%가 연인의 부정한 행동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남성은 연인의 불륜 상대도 더 정확하게 알아냈는데 남성의 75%가 여성의 불륜 상대를 정확히 알아낸 반면 여성의 경우 41%에 그쳤다네요. 그런데 남성은 상대방의 불륜에 대해 더 많은 의심을 했어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의심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비교적 높았어요. 연구진은 조사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불륜 사실을 더 치밀하게 잘 숨겼지만 불륜을 감지해내는 능력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네요. 저는 늘 궁금한 게 너무 예쁜 와이프를 두고 왜 바람을 필까 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인기 여배우가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름답고 예쁜 아내를 두고도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미인과 살고 싶어 하는데 이처럼 가끔 미인으로 소문난 부인을 두고도 바람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더 예쁜 사람하고 바람이 났을까 하고 궁금해하지만 사실은 집에 있는 부인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하고 바람이 난 경우를 많이 보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우아한 다이애나 비를 두고 다른 여자와 연문을 뿌렸을 때 그 상대방을 보고는 많은 사람이 실망한 것과 같이요. 제가 대학생 때 저의 룸메이트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던 남친이 있었어요. 제 룸메이트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에 집에서 3시간 떨어진 곳으로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친과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제 룸메이트 마리아는 도미니카 공화국인으로 건강한 브라운색의 피부톤에 날씬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주 예쁜 매력 있는 친구였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유명한 게 럼주하고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다 예쁘다고요. 아무튼 마리아의 남친은 매일 전화하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점점 뜸해지더니 마리아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딱 봐도 바람을 피는구나 냄새가 났어요. 주말에 마리아는 불시에 자기가 사는 동네로 3시간을 운전해서 남친을 보고 올 거라고 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괜찮아. 우리 허니가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아니야. 그래도 나보다 예쁜 여자면 내가 보내준다. 마리아는 그렇게 남친을 불시에 만나러 토요일 아침에 자신의 동네로 출발을 했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죠. 오자마자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마리아와 마리아 남친은 고딩 때부터 4년 동안 만난 사이라 마리아는 충격이 큰 듯 했어요. 남친 바람핀 거 맞아? 마리아는 울음을 그치고 분에 찬 눈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여자와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하면서 더 자존심 상해하고 분해했어요. 왜 미인인 여친이나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는 거냐고요? 남자는 아내가 못생겼다고 꼭 바람이 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인을 두었다고 해서 바람을 절대 안 피우는 것도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데요. 미인인 부인들은 아셔야 합니다. 남자들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여자에게 의외로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속사정을 쉽게 쏟아놓는다는 걸요. 그 결과 종로다방에 있는 미스 김에게 비록 집에 있는 미인 아내만큼은 안 예쁘지만 마누라로부터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미스 김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남은 잦아지고 사건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칭 미인이라고 하는 아내들은 더욱더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어줄 필요가 있어요. 나 같은 미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절대로 바람을 안 피울 거야. 라고 오해를 하고 도도하게 굴었다가는 자기보다 훨씬 못생긴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미인과 추남이 만나 결혼하면 행복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테네시 대학의 짐 맥널티 심리학 교수가 82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내보다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는 감정적, 현실적으로 아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요. 그 반대 경우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짐 맥널티 교수는 매력적인 남성은 단기간 교제를 빈번하게 가진 경험이 많아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거나 부부 문제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분석했어요. 또 여성은 배우자 선택에서 외모를 크게 따지지 않지만 남성은 예쁘든 그렇지 않든 아내의 외모를 생활과 깊이 관련 짓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심리학 연구팀 82쌍의 신혼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부부의 용모와 결혼 생활의 질의 두 가지였어요. 그 결과 부인의 용모가 뛰어나고 남편이 용모가 떨어질 경우에 부부관계가 가장 원만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용모가 뛰어나고 부인의 용모가 떨어질 경우에는 남편이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판명이 되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길 가다 보면 가끔 미녀 옆에 오징어가 꼭 붙어 다니는 광경이 목격되곤 해요. 결국은 추남과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현명하신 거였어요. 근데 왜 불륜을 바람 피운다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바람은 남녀 관계로 생기는 들뜬 마음이나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들뜬 마음이나 행동의 의미로 쓰인 대표적인 예가 신바람, 춤바람 같은 것이죠. 이성을 생각하는 마음에 들떠있는 모양을 보고 바람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이나 바퀴를 채우던 공기가 새는 것을 바람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바람은 무언가를 잔뜩 부풀려 놓은 존재인 것이죠. 또 바람은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스쳐가는 존재이고 다른 이성과의 몰래 관계도 오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때 이것을 바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바람 피우는 건 안 됩니다. 청취자분들 남은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